자, 이번에는 부동산 창업 중에서 권리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권리금, 창업을 하게 되면은 권리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권리금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바닥 권리금이라든지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름만 붙이면 그냥 권리금이 되는 거죠. 뭐 허가도 되고 뭐 다른 것들도 되고 하는데, 부동산이랑 다른 업종들이랑 마찬가지로 상가를 계약하거나 근린시설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상가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에어컨을 설치해 놓든지 아니면 가벽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세팅되어 있는 물품들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는데요. 가장 심한 게 이제 바닥 권리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는 권리금이 바닥 권리금이라 하는데, 이 권리금들을 하나하나 따로 세서 뭔가 권리금을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의 권리금 4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통합적으로 통틀어서 시설이랑 바닥을 가장 합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 권리금이 있는 곳들이라면 약간 권리금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되고, 대로변이다, 사람들이 좀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건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5천만 원을 불렀다가 4천만 원으로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받을 만큼만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제가 이 권리금을 알려드리는 거는 다른 분들도 다 권리금의 유무는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협회 있잖아요. 회원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원제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권리 때문에 1억, 2억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몇천만 원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 때는 공동중개를 하려고 하면 이 회원제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제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중개를 하거나 물건이 좀 풍부해져 가지고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창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입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회원인 경우에는 여기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우리 회원으로 같이 포함시켜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만약에 A지역이라 할게요. A지역 안에 있는 회원제 부동산들끼리만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공동중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A 부동산에 있는 1번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부동산이랑 공동중개를 했어요. 또 이거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외부 부동산들이랑 계속 공동중개를 하거나 했을 때 내부에서 잡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원제 부동산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요즘에 가두리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도 이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똘똘 뭉쳐있거나 강력한 회원제라 하면은 모르겠지만 점점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중개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부동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들 중에서 일부가 이 회원제 부동산들을 깨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원제는 이런 거 있거든요. 일요일 날은 장사하지 말자, 토요일까지만 하고 일요일 날은 하면 안 된다, 공휴일 날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공동중개는 가능하다, 뭐 이런 회원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사무실 유지하기도 힘든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 이번 한 번만 하지, 누가 모르겠지라고 해서 또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나도 중개 수수료를 깎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실 조금씩 균열이 가거든요. 균열이 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완전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우리가 권리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준 경우가 많아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이 회원제 부동산에 가입을 하느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미리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반값 부동산, 아니면은 중개수수료 파는 사람한테는 무료, 아니면 사는 사람한테는 무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깨지고 있어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금은
100%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장사도 마찬가지고 창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쪽이 생깁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권리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포함되는 그 내역들도 우리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해야 되는데, 장부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인수인계 했을 때 이 장부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지, 이 장부의 내용이 얼마나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래돼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바뀐 내역들이 리뉴얼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관계로 인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A 부동산을 믿고 한 건데 이 부동산에 있는 대표를 보고 계약을 한 거지 나는 바뀐 부동산의 대표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별로 소용은 없으니까 요거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계약서 쓰는 거는요 몇 번의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창업을 못하거나 이런 한 가지 부분들 때문에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해보면은 실제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히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사무실 매매 시 권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리금 뭐 적당하게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불을 할 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창업을 뭐 20대부터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리고 창업을 하고 권리금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약간 벽 같은 게 있잖아요. 권리금 하는데 처음에 저도 권리금 얘기했을 때 아니 보증금이랑 월세를 주면 되지 권리금이 뭐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였었는데 이게 좀 뭔가 사기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못 돌려받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데 권리금은 처음에 너무 비싼 데 들어가시는 건 안 좋고요. 적당한 선에서, 왜냐면 에어컨 같은 경우가 제일 크거든요. 내가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사가지고 다시 설치할 때 한 100만 원이 들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가는 사람이 한 50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서로 윈윈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좋고요.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권리금, 기본 권리금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앞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는 권리금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실을 찾으시면 가장 좋긴 한데 또 공실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을 줬을 때 더 이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그렇게 적정선을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 권리금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꼭 항상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은 내가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가 해야 되고요. 가장 비싼 곳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적정한 금액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옮겨가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창업에 좀 성공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옮기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옮기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어떤 걸 잘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막상 해봐야 이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시장을 진입한 다음에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옮기더라도 안정적으로 내 사업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리금이 너무 비싼 자리에서 시작을 하시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한 번 더 옮기신다 그러면 크게 부담 안 된다는 거죠.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매매할 때 손님들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손님들이 자신한테 가장 좋은 곳으로 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영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나한테 안정적인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상급지로 옮기든지 내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도 좋고 부담도 안 되고 만약에 하락기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죠. 집 같은 경우는 하락기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이자 부담을 못하게 되면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경매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경매가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